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 총질 문자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도어 스태핑을 하셨는데 복귀 후에 첫 도어 스태핑.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 휴가 소감 및 인적 쇄신 계획 등을 밝혔는데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해 갔다. 아,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아직도 이 부분을 좀 어 제대로 좀 처리를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이 약간 좀 윤석열답지 않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갉아먹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께서 보면 후보 시절에는 '난 문재인과 다르다. 장관 뒤에 숨거나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곤란한 제보도 받겠다.' 했는데 왜 저 단순한 질문을 답변을 못 하나.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좀 속상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뭐 "이 대표한테도 사과드린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이러고 인정을 할 텐데 그거를 끝까지 인제 해명을 안 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답지가 않고 이게 문재인 같은 거지. 요 지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 문자를 보낸 거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뭘 사과해야 될지를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 예 업무 시간에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누는 그런 한가한 뭐 이런 채팅을 했었다. 뭐 이런 부분이나 그 내용이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민망한 내용들이어서 사과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내용은 계속 시날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준석에 대한 어떤 이 스토리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지금 수순이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깔끔하게 이제 부딪혀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시대에 걸맞는 정치 모습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핵관 책임론도 이제 올라오겠죠. 당정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윤핵관 너희들도 책임 있다."라면서 이제서야 좀 얘기가 나왔네요. 자 윤핵관 중에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윤핵관들이 나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밀어붙이는데 윤핵관들이 스스로 이선 후퇴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일 것이다. 권선동 역시 재신임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냐. 적어도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내대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대통령실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선에 개입하는 참모들이 인선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윤핵관들이 당정 지지율 하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 장제원이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 인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 당정이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에 장제원도 입장 표명해라. 그래요. 비대위 출범과 별개로 윤핵관들이 백의종 선언하고 공천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요. 예 저런 요소들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 윤핵관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든 말든 윤핵관들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왜냐면 지들은 그냥 지들 공천권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리한 지역들, 우파적으로 유리한 지역들의 다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공천만 받으면은 그냥 당선이야. 또 연이어서 국회의원을 또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막장스러움이라는 게 자기 개인주의에서 나온 거지. 그런데 비상대책을 세운답시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약속도 아무런 책임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비상대책이야. 비상대책을 가장한 뭐 공천권 사수지. 이런 면에서도 저런 이제 책임을 좀 요구하고 또 미래의 약속을 좀 받아내려고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는 별개로 당내에서 윤핵관들도 공천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선 의원들이. 자 어저껜가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빨리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은 인사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이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안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인맥이 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관을 함부로 못 자르고 대통령실도 못 자르고 데려올 사람이 없다 이거야. 데려올 사람이 없고 누굴 어떻게 보고 이제 데려오냐 사람이 없다. 이건데 이게 계속 인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인제 그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든 주변에 괜찮은 정치적 측근들이 있고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막상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뀔 사람 누가 누구로 바꾸냐 이거야. 바로 요런 점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나마 그나마 인적 쇄신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뉴스가 또 하나 있네요.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를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좀 힘들지만 이건 좀 의참마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박순애 장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첫 사임, 5세 입학 반발 등에 따른 경질. 음. 자, 추가 인적 쇄신이 이어질까 주목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했더니만 이 박순애를 이렇게 박순애가 사퇴를 했는데요. 그래요. 박순애는 이 학제 개편안에 이어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외고 폐지까지 하려다가 좀 난리가 났어 또. 그래서 민심을 들어보니 박 장관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음.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지명 당시 언론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라고 했다가 예. 임명한 지 며칠 안 돼서 날아가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자녀 생기부 대필 등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다가 지금 역풍을 또 맞은 면이 있는데 결국 못 버텼습니다. 자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순애가 새 정부 교육 정책을 이끈다는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총리의 비전문성도 우려 대상이었다. 우리나라 교육 100년지 대계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이 어떻게 행정 전문가를 앉힐 수 있나?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래요. 또한 박순애만으로는 안 된다. 전면적 인적 쇄신해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상민 띠기립 같이 가고 있어줘. 예. 상민이 형님도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도 한 말씀 했네요. 읍잠 마서 가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장관, 박순애 두 사람 경질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교체되는 게 맞다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민 형님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 상민 형은 쿠데타 얘기를 하지 말고 경찰 그 청장을 만나서 애초에 그런 항명이 안 나오도록 가서 달랬어야 했다라는 거야. 장관이 그러라고 장관 뽑아 준 거야. 장관이 애들이랑 싸워 가지고 무슨 애들을 막 밟듯이 이래 버리면은 그게 다 대통령 믿고 저러네 이러고 그 대통령은 또 그걸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국정은 장관들이 조용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설득이 충분히 가능한 경찰국 이야기를 그렇게 세게 나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보수층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할 정도가 됐다는 거는 설득을 못 했다는 얘기야. 가서 경찰청장 만나 가지고 "야 너 땀을 왜 이렇게 흘리냐." 이러고 손수건 건네 주고 "막걸리 좋아하니? 한잔 하러 가자." 이러고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너희 걱정 알겠어." 이러고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달래고 그런 아이들의 학명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면서 장관이 그러라고 있는 거지 뭐 애들이랑 싸우면 어떡해. 여기서 인제 방법론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경찰국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을 장관이 나서서 열심히 국민들 앞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기자들이랑도 질문 답변 받으면서 "아이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것이고 저희가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께 이렇게 고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간단하거든.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경찰들의 권한이 검수완박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감시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설득을 안 하고 뭔 쿠데타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상민이 형님 책임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상민이 형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빠졌다고 보는 거지 지금. 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대통령의 측근들 이라는 관점에서 약간 좀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대통령 측근들 중에서 좀 안 되는 사람들 자르자 해서 인제 보통 측근 장관들은 원래 좀 저렇게 인제 댕강댕강 잘려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저 박순애 장관이라는 거야. 박순애 장관을 재미있게도 그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보기보다는 안철수의 측근으로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안철수가 5세 미만 입학을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박순애를 날려 버리니까 안철수 측에 있는 지지자들이 또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안철수 측의 그 안철수 지지자들이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을 까. 박순애를 내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안에서 지지층들이 또 갈라진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좀 고달프실 것 같아. 이거를 하필은 그 5세 미만 그 정책이 안철수 정책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 싸우자." 이러고 그러고 있고 이게 좀 해결이 좀 되게 애매해진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우파끼리 너무 인제 많이 인제 세력이 갈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쪼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막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재미에 빠졌어 지금.